지난 강의에서 코딩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코딩 테스트는 개발자의 기초적인 소양을 보는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좀 더 길게 풀어서 쓰면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요구사항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어셉트나 점수를 받는 시험입니다. 되게 길게 풀었었는데 이 길게 풀어쓴 이 표현에서도 되게 많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어진 시간 동안 보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란 것은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보기 위한 것이죠. 개발자의 어떤 기초 소양을 보는 건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개발자가 필요한 역량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화, 절차적 사고, 그리고 구현 능력인데요. 이를 좀 더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받고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모델링한 후에 이 모델링한 결과를 알고리즘, 절차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풀이를 짜고 이 풀이를 짠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단순히 코딩 테스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항상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코딩 테스트는 이런 모델링, 절차적 사고, 구현 능력을 얼마나 빠르고 제한 시간 내에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역량 테스트입니다.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심사위원이 면접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상황을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요. 모 기업의 심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 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합산을 구한다. 심사위원의 점수가 리스트로 주어질 때 심사 점수를 구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심사위원의 점수가 리스트로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야 되는구나 라는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값은 배열로 처리를 하고 그 중에서 최소와 최대를 뺀 값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정렬을 해서 양 끝 두 값을 빼면 되지 않을까? 후에 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nlog n인데 배열의 크기가 100만이네. 이게 범위에 맞을까? 시간 복잡도에 충분히 적합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만이면은 시간 초과의 위험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 복잡도 nlog이 아니라 n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소와 최대는 각각 5n에 구할 수 있으니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return, 다음 같은 식을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하고 이런 절차적인 사고 그리고 예외 처리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구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코딩 테스트인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이지만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조화, 그리고 절차, 그리고 구현. 이 세 과정을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쉽겠죠. 두 번째로는 주어진 문제를 요구사항에 맞게라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어떤 요구사항을 주고 그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파싱, 해싱, 정렬, 시뮬레이션 같은 기초적인 구현류의 유형이 있고요. 탐색, 그 중에서도 BFS, DFS, 그리고 완전 탐색 같은 탐색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탐색을 위해서 자료구조, 스택, 큐힙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종종 set, 딕셔너리 같은 이제 파이썬 언어에서 이제 표현들을 쓰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현 탐색 구조 외에도 그리디, DP, 이분 탐색 등의 알고리즘 문제도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준에서는 한 1학년, 2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부분이고 책을 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기초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못 풀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현 조건이 복잡하고 상당히 국어시험 같은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고 예외 처리할 할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제 방금 전 보여드린 문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의 의도가 조건문과 함수 구현이라면 어떨까요? 이 문제에서 조건문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수를 구현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모 기업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심사위원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지 않고 접수를 함산한다는 조건을 추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원래 기존의 문제가 개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집단의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도 개인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최적화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도 다양한 방식으로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장문의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이를 구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다음과 같이 특정 수치 부분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따로따로 구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기존의 이 문제와 같이 좀 더 간단한 문제로 다 분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문제도 금방 구현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분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딩 테스트는 결국 프로그래밍인데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서 환경 체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죠. 최근 들어 어떤 언어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세 언어를 뽑는데요. 코딩 테스트의 3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언어입니다. C++, 파이썬, 자바입니다. 각각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면 C++ 같은 경우는 비교적인 어려운 문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포인터에서 많이 좌절을 하죠. 하지만 언어 자체의 속도가 빠르고 포인터를 안 써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에 얘기할 파이썬보다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자료 구조나 여러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 파이썬인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자체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기 되게 쉽고 진입 장벽이 되게 낮습니다. 적용도 상당히 쉬운 편이라 기초적인 문법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배워두면 단순히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등 되게 범용성도 넓기 때문에 파이썬을 한번 배워두시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파이썬 자체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바인데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어려운 문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비슷하게 느린 편이고요. 하지만 자바 개발자가 상당히 많고 자바 필요 직군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바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언어가 최고다, 어떤 언어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바꿔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C++과 파이썬을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풀곤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따라서 언어를 바꿔 사용하면 좋고, C++ 같은 경우에는 재기 깊이가 깊은 문제, 자료 구조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C++를 사용을 하고, 스트링이나 단순히 정렬, 파싱 등 객체를 다뤄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있는데요. ID가 다른 테스트들이 있어요. ID라는 게 여러분들의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이제 특정 ID를 제공하는 테스트와 자체 ID를 사용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특정 ID를 제공하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등의 ID를 제공하는 테스트가 있고, 프로그래머스나 구름 ID 등 자체 ID를 사용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특정 I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 ID에 대한 연습, 어떤 컴파일러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체 I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 ID에서 복사 붙여넣기는 가능한지, 코드가 실수로 날아가진 않는지, 이런 여러 환경들을 체크하고 테스트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ID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함수를 짜면 되는 방식이 있고, 출력을 하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함수를 짜면 되는 방식은 입력값이 이미 다 주어진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솔루션 함수를 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과 출력을 모두 해야 되는 출력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백준 온라인 저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출력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고, 리코드,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함수를 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온라인 저지를 사용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코딩 테스트 분석하기 좀 더 남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